안녕하세요. 볼리TV 손욱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서우정 기자와 함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4차전입니다. 벌써 이란 원정 경기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얼굴이 며칠 사이 좀 많이 상하셨군요. 네, 뭐 심리적으로 많은 걸 정리하고 좀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앞으로 잘해야죠. 네, 잘하세요. 네, 잘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리아전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극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배한다, 우리의 의도대로 풀어나간다는 벤투 감독의 그 뭐 철학에 근거한 방식은 뭐 그대로인데 세부적으로 몇 가지가 달라졌죠.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중앙 배치를 통해 가지고 얻은 전술적 이득이 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왔고, 결과적으로도 우리가 2대1로 승리를 하면서 A조 순위 싸움에서 상당한 이득을 보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센트럴 손 전략은 일단 초반 흐름에서 벤투 감독이 선택한 최상의 선택이 지금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활동 반경 자체를 중앙 쪽 위주로 두다 보니까는 거기서 숫자가 한 명씩 더 늘게 되면서 황희찬 선수나 황의조 선수에게 가는 찬스도 좀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좀 비껴놨던 게 크게 두 가지가 아니었나 싶은데, 하나는 손흥민 선수의 중앙 이동, 그리고 송민규 선수의 오른쪽 윙어 기능이었습니다. 송민규 선수는 뭐 포항에서든 전북에서든 왼쪽 윙어로 주로 많이 활약을 해왔던 선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좀 낯설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닌가 싶었는데 굉장히 잘해줬고요. 송민규 선수가 윙어지만은 사실상은 인사이드 포워드고 또 포스트 플레이도 어느 정도 해주면서 볼 소유를 해주는데 상당히 능한 선수거든요. 그만큼 볼 소유가 잘 되고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 골대를 맞고 나 헤더도 그랬었고, 그 뒤에도 보고 있으면은 송민규 선수는 하프 스페이스보다도 오히려 더 안쪽에서 위치해 있으면서 황의조 선수나 황희찬 선수 함께 공을 받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박스 안에서의 숫자 점유율을 우리가 높이면서 공격을 더 좀 위력적으로 하겠다라고 의도했던 부분들이 센트럴 손 전략, 송민규의 오른쪽 윙포워드 배치 이런 거하고 잘 어울려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상대 문전에서 굉장히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뭐 골 결정력이 부족한 경기, 좀 아쉬운 찬스들이 많았다는 것은 어쨌든 이전 경기들에 비하면은 빅찬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시리아가 물론 뭐 피파 랭킹 차이 좀 많이 있습니다. 81위 팀이고 뭐 합니다만, 어떤 팀을 만나든 그렇게 많은 찬스를 허용하지 않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A조에서 6위 최하위에 있죠. 1무 2패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 내용만 보면은 사실상 3위, 4위 쪽에 있는 레바논, UAE, 이라크보다도 훨씬 더 경기 내용은 좋았어요. 한국과 이란을 상대로 가장 좋은 경기를 한 팀이 누구냐 하면은 아이러니하게 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강팀들을 쫙 만났기 때문에 성적은 안 좋지만 경기 내용이 괜찮았던 팀이라는 거죠. 그렇죠. 뭐 3위권에 있는 UAE나 레바논보다도 오히려 한국과 이란을 상대로 밀리지 않고 오히려 앞에서 싸워준, 그래서 시리아가 상당히 만만치 않았는데 그 경기를 잡은 게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초반이긴 합니다만은 순위 싸움에서 상당히 좀 거리를 두게 됐고요. 이런 말이 조금 오버할 수도 있지만은 이란전을 져도 지금 우리가 본선행을 가기 위한 경쟁에서 빨간불이 켜지지 않는다. 시리아전 승리를 얻은 게 상당히 큽니다. 손흥민 선수의 극장골로 우리가 승점 3점을 가져가게 되면서 우리가 2위인데 3위 아랍에미리트하고 5점 차입니다. 3경기밖에 안 했는데 지금 우리하고 이란 빼고 나머지 팀들이 서로 다 비기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특히 또 11월에 우리가 UAE와 홈 경기를 갖고 이제 이라크와는 원정 경기입니다만 중립 경기죠. 중립 경기가 확실시 되는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경기를 모두 잡으면 우리는 그 월드컵 최종 예선 통과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대표팀 지금 상대 전적이 이란 상대로 밀립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밀리는 팀 별로 없는데 9승 9무 13패고요. 게다가 원정에서는 한 번도 못 이겼어요.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번에 우리가 3골밖에 못 넣고 11 실점을 했는데,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 골도 77년도에 그 이영모 선생님이 한 경기에 2골을 넣으신 적이 있고, 2009년이죠. 박지성, 박지성 그 기성용의 프리킥이었나요? 맞고 나왔을 때 거를 헤더로 밀어넣었죠. 박지성 선수가 마무리했던. 근데 그게 벌써 1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물론 우리가 뭐 원정을 자주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힘든 원정이고요. 원정이고 홈이걸 떠나가지고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이란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4연패 하다가 지금 2연속 무승부를 한 게 전부일 정도고, 그나마 최근 10년 동안 우리가 한 골밖에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벤투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도 이제 국내에서 한 차례
친선전을 가졌었죠. 그때는 우리가 경기를 좀 괜찮게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백승호 선수가 A매치 데뷔전을 치렀고 네, 맞아요.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서가지고 좋은 활약을 했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뭐 그렇게 밀린 경기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가 어떤 향방으로 갈지 양 팀 간에 지금 뭐 상대 전적도 그렇고 최근 전적도 그렇고 좀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네. 상황인데 그 흐름을 바꾸는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전 세계로 이동을 해서 우리가 많이 걱정을 했었던, 그러니까 특히 해외파 선수들의 이동 거리가 길고 그 우려가 많았었는데 그래도 네. 이 전 세계 이동했다는 게 많은 어려움을 좀 극복해 좀 해소해 준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2016년이었죠. 그때 2016년 10월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란 원정 취재를 갔었습니다. 네. 그때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전 세계 이동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는 그때 이제 도하를 거쳐서 들어가는 루트로 갔었거든요. 네. 도하까지 10시간 가량을 날아가고 이란이 직항이 없죠? 직항이 지금 왜냐하면 경제 네. 제재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직항들이 모두 끊긴 지가 네.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상당히 피로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한 약 4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전 세계를 띄우면서 그런 시간에 대한 선수들의 피로감이 어느 정도는 많이 좀 해소됐다고 보여지고 네. 대한축구협회에서 올린 영상을 봐도 선수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네. 이동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특히 지금은 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일반 승객들하고 함께 움직일 경우에 코로나 감염이나 확진자와의 접촉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9월달에 정우영 선수가 한국 들어올 때 정말 억울했죠. 네, 같은 네. 비행기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경기도 못 뛰고 자가격리만 하고 하고 돌아갔죠. 네,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가서 또 들어가고 하루 정도 이제 PCR 검사 이후 하루 정도를 이제 각 선수들이 방 안에서만 머물면서 이제 조식까지 했는데 다음 날 모든 전원 선수들의 선수 전원이 음성 결과가 나오면서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오후 훈련을 했습니다. 해부 네. 훈련을.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들려온 좀 긍정적인 소식이 원래는 이란 쪽에서 정말 애를 많이 써서 어떻게든 유관중 경기 하려고 10,000명까지 관중을 드린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죠? 네, 결과적으로 이란 축구협회가 무관중 경기로 이번 네. 한국전을 치른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 경험했던 거는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이게 담배 냄새도 아니고 네. 뭐 굳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상한 냄새들을 막 끼견을 해댑니다. 실내, 실외, 뭐 할수 경기장 있어요? 안에서도 실외에서도? 엄청나게 그 냄새가 올라오더라고요. 이슬람 그 응원가를 부르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좀 압도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일단 그게 없다는 부분이 상당히 우리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 데는 일정 부분 변수가 좀 사라진 것 같고요. 네, 아주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한다는 거는 모든 운동 선수들, 특히 이제 국가대항전에 나가는 선수들이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정도의 압도적인 규모의 어떤 야유와 어떤 좀 낯선 분위기와 그리고 불편한 상황들 이러한 원정이 주는 핸디캡 중에 하나였는데 그 부분이 많이 좀 상쇄가 됐다는 것은 좀 다행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금 설레발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란 원정 가서 유일하게 이긴 게 2004년에 올림픽 대표팀이 예선에서 이찬수 선수의 결승골을 승리한 네. 적이 있었거든요. 이찬수. 그때도 그때 막 골 넣고 일어나라 대한민국 이러면서 막 한참 이찬수 선수 기가 살아있을 때 그때 네. 모습인데 그때도 우리가 전 세계를 이동해서 갔었거든요. 네. 그때도 당시 이란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관중이 상당히 적게 들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흐름상 우리가 이란 원정에서 늘 받는 압박감 없이 경기를 하다 보니까 또 좋은 결과를 냈었거든요. 약간 설레발입니다만 이번에도 그때 느낌이 조금 나지 않을까. 네. 자, 상대팀 이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란이 지금 A매치 10연승이다. 말이 많습니다. 지금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한 번도 안 졌어요. 이란이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위기에 빠졌었죠. 초반에 네. 이라크에도 패하고 그렇죠. 2패를 당하면서 탈락 위기까지 몰렸었는데 바레인한테 졌으니까. 네. 벨기에 출신의 마크 빌모치 감독에게 상당히 기대를 걸었었는데 마크 빌모치 감독 1년도 안 돼서 바로 경질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국 리그에서 경험이 많은 크로아티아 출신의 드라간 스코치치 감독에게 네. 새롭게 지휘봉을 맡겼는데요. 이 스코치치 감독이 부임하면서 빠르게 좀 팀을 정비를 했고요. 네. 아무래도 이란 선수들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잘 돼 있는 지도자다 보니까 팀을 잘 정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뭐 지금 바겔이나 이런 이란의 레전드들도 코칭 스태프로 합류했거든요. 그렇죠. 하세미안, 뭐 네. 바겔이 이런 한국전에서도 골을 좀 제법 넣어본 분들이 수석 코치로 이 스코치치 감독을 보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유명한 감독, 또 월드컵까지 나가서 성과를 어느 정도 냈던 감독을 데려왔다 잘 안 되니까 이 스코치치 감독은 사실 국제적으로 굉장히 무명이잖아요. 그렇죠. 이란에서만 2013년부터 뭐 중간에 쉰 기간도 있지만 오랫동안 이란 축구를 좀 꿰고 있는
사람이고 이번에 이란 대표팀을 맡아가지고 이란 대표팀에서 계속 배제가 돼 있던 이런 선수들까지 또 다시 합류를 시키면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란 내 여론은 좋다고 하는데 근데 이란이 뭐 10연승이라고 해도 저는 크게 뭐 걱정은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란이 10연승 하는 동안 대부분이 아시아 팀들이죠. 네 보스니아 원정 가가지고 2대0으로 이긴 거 이건 대단한 성과인데 그 말고는 사실 10연승은 대단한 거지만 이렇게 우리가 막 어우 무서워 이럴 정도의 성과는 아니기 때문에 네. 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크게 부담 가질 필요는 없고 다만 이 팀이 지금 크게 이탈자가 없고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험 많은 선수들 또 폼이 좋은 선수들 다 나옵니다. 특히 그 중에 정말 탈 아시아급이라고 할 수 있는 최강의 공격수들이 이번에 또 출전하죠. 손흥민 선수가 없었다면은 저 선수들은 분명 지금 시대에서 아시아 최고의 공격수들이고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선수들이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타레미 선수는 포르투갈 리그 득점왕 출신. 네. 그리고 자한바크시 선수는 네덜란드 리그 득점왕 출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즈문 선수는 러시아 리그 득점왕 및 MVP 출신. 타레미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첼시전에서 맹활약을 했었었고요. 네. 뭐 공격 포인트 숫자만 따지면 손흥민 선수보다 2개 더 많았습니다. 네. 41개를 기록했는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손흥민 선수하고는 뭔가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동등한 위치는 아닙니다만은 네. 뭐 포르투갈 리그 득점왕 비니시우스가 토트넘 와가지고 거의 뭐 아무것도 못하고 왔기 때문에. 네덜란드 득점왕 빈센트 네. 얀센은 뭐 그렇죠. 네. 그리고 저기 누구냐 자한바크시도 어쨌든 그 브라이튼 와가지고 뭐 그렇죠. 거의 뭐한게 없었으니까. 들쭉날쭉 하다가 네. 다시 지금 페노르트 네. 네덜란드 무대로 다시 돌아갔죠. 뭐 격차가 그만큼 있는 건 맞는데 어쨌든 그거는 우리가 너무 눈을 높게 본 거고 네. 충분히 그리고 이 친구들은 또 대단한 게 대표팀이 올 때마다 잘합니다. 공격 포인트를 네. 꾸준하게 넣어주고 있고요.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타레미, 아즈문, 자한바크시 이 세 명의 유럽에서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이 네. 선수들의 존재라는 게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뭐 황희찬, 황의조, 손흥민 이 트리오에 결코 밀리지는 않는 조합이다. 네. 그리고 지금 최종에서 3경기를 볼 때도 결국은 이 3명의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공격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들을 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3명의 선수를 어떻게 무력화시킬 거냐. 특히 특히 김민재를 중심으로 한 우리 수비진이 이란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알리다의 이후 지금 제일 좋은 공격 조합이라고 하는 선수들에게 K-월 맛을 보여줘야 된다. 네. 김민재 선수의 개인적인 활약이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뭐 김민재 선수가 저는 그 시리아전 때 물론 잘했는데 현장에서 경기를 보면서 그게 지쳐 보이는 게 확 와닿더라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숨을 고르는 모습도 많이 좀 보이고 9월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9월에는 네. 이제 가서 페네르바체에서 경기도 많이 뛰지 않았었고 이제 들어왔었는데 입단한 지 얼마 되지 않다 네. 보니까 이번에는 가서 뭐 너무 팀의 지금 신뢰도가 높다 보니까 전 경기 7경기를 모두 풀타임을 뛰고 왔잖아요. 네. 주중주말 네. 다 뛰고 유로파리그 또 리그, 시차 역시차 지금 다 경험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도 상당히 좀 피지컬적으로 이번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휴식일에도 개인 운동 잊지 않고 계속 보충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컨디션 관리를 잘해가지고 저 선수들한테 K-월 맛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란이 공격 전술을 좀 보고 있으면은 네. 조직적이거나 오밀조밀하거나 이런 스타일들은 아니더라고요. 네, 뭐 선이 굵은 축구를 하는 팀이고 일단 포백 앞에 2명의 더블 볼란치를 두고 이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좀 무게 중심을 낮게 두고 경기를 하면서 공격수,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4-4인데 사실상 뭐 4-2-4에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는 벤투 감독이 기본적으로 공격 숫자를 계속 추가하고 양 풀백들이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가지고 네네. 상대 진영에서 수적인 부분에서 5명, 6명을 확보하면서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좌우 전환이나 측면에서 얼리 크로스성 침투 패스를 통해 가지고 한 번에 뒷공간을 열어가지고 타렘이나 아즈문 이런 선수들에게 해결을 좀 맡기거든요. 네. 그런 조금은 단조로운 패턴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반에 실점하지 않는 부분 이런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은 조금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여지가 클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이란하고 우리가 만났을 때 최근 그 6경기에서 5골밖에 안 났습니다. 두 팀 다 통틀어가지고. 이번 이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백들이 동시에 올라가기보다는 네. 조금은 이제 선택적으로 한 명 정도씩 올라가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도 우리가 해볼 만한 그런 경기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항상 뭐 이란전은 선제 실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양팀 라인업 한번 예상을 해보면서 이번 경기의 패턴, 또 흐름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은 최근 2경기 라인업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라크전 3대 0으로 네. 승리한 이라크전에서 지금 이번
경기 이번 UA전까지 이어지는 요 선발 라인업 4-4-2 형태, 실질적인 4-2-4 형태를 들고 나왔죠. 네. 타레미, 아주문, 자한바크시, 아미리 이 선수들에게 공격을 많이 의존하는 포맷. 그리고 센터백을 비롯한 포백 라인도 굉장히 좀 고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경기에서 이 왼쪽에 누라프칸 선수가 굉장히 전반전에 좀 털렸습니다. 상대 그 아랍에미리트 오른쪽 돌파에. 네. 그래서 하프타임에 이 친구를 빼버리고 오른쪽 윙어였던 그러니까 최종에서 첫 경기 때 왼쪽 풀백을 봤던 아미리를 다시 그쪽으로 네. 내려서 아미리는 변화를, 측면 쪽 전 포지션을 담당할 수 있는 선수죠. 네. 이렇게 좀 변화를 줬는데 일단은 뭐 누라프칸 정도의 위치만 조정이 가능한 상황이고 만약에 아미리 선수가 1차전 때처럼 시리아전 때처럼 왼쪽 측면으로 가게 된다 이러면은 뭐 공격 자원들이 워낙 또 이란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도 괜찮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한 자리 넣는다거나 혹은 첫 경기 때처럼 4-3-3 형태로 해가지고 타레미 아즈문 자하바크시에게 이제 공격을 맡기고 오히려 더 중원 쪽에 방벽을 더 높게 쌓는 그런 방식도 한국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란도 한국을 또 다른 팀들하고 똑같이 상대하기는 부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또 해보면 미드필더를 좀 늘리고 공격수를 하나 줄이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골리자대가 뭐 선발로 나와서 윙어 쪽에 좀 맡아주고 뭐 그런 식의 좀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네. 좀 소극적인 약간 좀 조심스러운 그런 선발 라인부터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시리아전에서 그래도 경기 내용이 많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네. 이걸 고수를 할지 아니면 변화를 줄지. 저는 시리아전 거의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속보 센트럴 쏜. 네, 센트럴 쏜 전략이 저는 굉장히 시리아전에서 잘 통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경기를 지배하는데 해결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이 오래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이번 이란전도 센트럴 쏜 전략이 이어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중앙으로 옮긴 이유는 저는 황희찬 선수에게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황희찬 선수가 올버햄튼에서도 그렇고 황희찬의 최대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손흥민 선수를 중앙으로 좀 옮긴. 그러니까 저는 약간 손흥민 선수에게는 공간이 주어져야 손흥민 선수가 해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약간 아직까지 유보적인 중앙에 기용하는 건데 근데 지난 경기에 좋았던 거는 손흥민이 중앙에 있으니까 황인범에게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손흥민 쪽으로 아무래도 수비진들이 많이 좀 유도가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만약에 손흥민을 왼쪽에 기용을 한다면 저는 황인범을 전진을 시키고 그 자리에 백승호를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백승호 선수 이란전과의 또 인연이 있으니까 네. 최근에 네. 뭐 전북에서 잘하고 있고 뭐 이동경 선수를 2선 중앙에 세우고 네. 황인범 선수가 지난 시리아전하고 거의 비슷한 역할을 맡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네. 늘 마지막까지 제가 그 취재한 바에 따르면 시리아전 직전까지도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오른쪽에 누구를 넣을 건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왼쪽에 활용할 수 있는 확실한 이란이 있는 반면에 오른쪽은 조금 아쉽긴 하죠. 네, 무한 경쟁 체제라고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동준도 있고 네. 이재성도 측면 쪽에 하면서 유틸리티 플레이어 역할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네. 뭐 또 들리는 얘기는 이동준 선수도 시리아전 끝나고 나서 몸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아가지고 뭐 잠깐 이란을 뛰긴 뛰었죠 잠깐. 예, 가느냐 마느냐도 얘기도 조금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은 원정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네. 자, 뭐 어떤 조합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란 원정에서 우리가 뭐 승점이나 뭐 이런 그 결과가 중요는 하죠. 근데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란전 결과가 우리의 월드컵 본선 진출에 결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대표팀이 좀 좋은 경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이번 경기에 좀 갖게 됩니다. 과거에는 늘 이란전 이거 지면 큰일이야 네. 라는 상황에서 우리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플레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플레이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포기하고 경기를 한 적이 많았었거든요. 네. 그게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벤투 감독의 지금 A조에서의 우리의 지금 위치나 승점 벌어놓은 승점도 그렇고 이번에는 한번 이란을 상대로 우리가 원정이지만 우리가 잘하는 플레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뭔가 이 지독한 테헤란 아자디 원정에서의 불운을 좀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도 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지금 이 이란이 베스트 11이 거의 한 9명 정도가 다 해외파거든요. 네.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정말 역대급
정말 성과가 될 거고요. 아마 역사의 길이 남는 감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많이 응원을 여러분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승부 예측 같은 거 해야 됩니까? 네, 약간 호기롭게 네. 이번에는 이긴다에 한번 걸고 싶습니다. 아, 몇으로? 1대0. 1대0? 네. 저는 1대1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피스에 한 골 넣지 않을까. 뭐 네. 누가 결승골 누가 넣을 것 같습니까? 저는 손흥민 선수에 걸겠습니다. 아, 손흥민 선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예측이네요. 네. 저는 정우영 선수한테 한 골. 무회전 프리킥이요. 중거 시팅으로 한번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러분과 함께 또 경기 끝난 이후에 후토크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입중계 저를 뺀 저희 크크크 멤버들이 입중계를 합니다. 서우정 기자, 김종민 기자, 또 우리 강민선 아나운서 이렇게 이 볼리 TV 아니고 볼리 K 채널에서 저희 입중계 하니까요. 입중계 틀어놓고 보실 분들은 볼리 K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같이 그 시간에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풀파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